이 책은 사실 쉬운 책은 아니야. 쉬운 책은 아닌데 조카들 중에서 삼촌처럼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던 조카가 있다면 이 책은 조카들한테 큰 힌트를 줄 거야. 여기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내용들 삼촌이 다 소개하기는 어려워. 근데 여기에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원리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거든. 그것 중에 하나는 개인의 양심이라는 거야. 소속의 필요성인데 사람들은 그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왕따 당하면은 살아갈 수 없고 죽게 되거든.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삼촌도 왕따의 경험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썰을 풀어주도록 할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이라는 거는 진짜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한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양심이 생긴다고 해. 집단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7페이지. 집단 양심은 훨씬 더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힘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한다. 아무도 집단 양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정의 내리기도 어렵다. 또한 집단 양심을 어기더라도 죄책감이 크게 작용하지도 않는다. 집단 양심에는 소속, 질서, 균형이라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데 소속의 법칙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거야. 조카들의 형제 중에 진짜 꼴보기 싫은 형제가 있어. 내가 그 형제를 배제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게 소속의 법칙이고, 질서의 법칙은 가족 체계에서 가족 구성원은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서열을 갖는다. 조카들 중에는 부모 역할을 대신해서 부모를 돌봐주는 조카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은 집단 양심에서는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야. 부모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보다 크고 위인 사람이고 우리는 아이일 뿐이라는 게 집단 양심이야. 그게 진리냐? 그게 맞느냐? 그 문제가 아니야. 몇만 년, 몇십만 년을 살아오면서 인간으로서 가져왔던 그냥 집단의 양심인 것일 뿐이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해. 세 번째는 균형의 법칙인데 이전 세대 가족 구성원에게 가해진 불이나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다음 세대에서라도 균형을 잡아야 된다. 집단 양심은 가족 체계가 존재하는 방식이며 그것을 지탱하는 기본 법칙 중에 하나다. 개인 양심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균형 잡게 한다. 집단 양심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대개는 알지도 못하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어떤 것을 균형 잡게 만든다. 삼촌 예에서 봤던 것처럼 만약에 집단 양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삼촌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삼촌이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을 보인다는 거야. 조카들도 도대체가 자기네 가족이나 자기의 행동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런 부분은 단순히 내가 정신병에 걸렸나?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걸 더 확정해서 Family Constellation, 가족의 은하수를 봐야지 비로소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44페이지. 만약 개인이 가족 유대감에 얽힘을 넘어서려면 먼저 자기 가족의 집단 양심을 이해하고 집단 양심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빚을 청산하고 모든 사람이 제자리를 찾아서 균형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가 되어야만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탐험할 자유를 갖게 된다. 이것이 가족 세우기라고 부르는 작업의 목적이다. 뭔가 이제 얼핏 알 듯 모를 듯 하지. 46페이지 부모 동일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소개했었던 맥스라는 친구 있지? 자, 맥스는 자신이 마치 어머니의 부모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부모 동일시라고 부른다. 맥스가 엄마의 아빠인 외할아버지처럼 행동했다는 거, 부모 동일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맥스의 행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눈먼 사랑이라고 해.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든 기꺼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맥스는 엄마의 아빠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아빠가 되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했다는 거지. 그걸 눈먼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제외되거나 잊혀진 사람은 자기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가족 안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 아무리 배제하려고 노력해도. 51페이지 가장 분명하게 제외되는 경우는 입양이다.
삼촌이 대학교 때부터 입양했던 사람들을 친부모를 찾아주는 일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했었었는데 삼촌은 입양인들을 위해서 이 가족 세우기 작업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입양을 갔던 사람들은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기를 버렸다는 거에 대한 원망, 분노, 증오심 이런 것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갖게 되어 있는 한 그 부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나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없게 되지.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자, 52페이지 또 가볼게. 자신이 거부한 것이 무엇이든 거부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이 원리의 핵심이다. 우리가 직면하기 힘들었던 것들에게 예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내면에 어떤 것이 변화한다. 우리가 마음의 지하실이나 무의식적인 마음의 층에 묻어둔 것은 언젠가 수백 배 강해져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우리가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 문제는 발생한다. 모든 문제는 고통의 회피 때문에 생긴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사실 우리 마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고통도 다른 신체적 고통과 같이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에서 첫 번째 과정이다. 이 과정은 피할 수 없다. 삼촌도 어릴 때 되게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사람들이 다룬 방식은 굉장히 흔해. 어떤 거냐면 아이들은 고통스러운 장면을 겪게 되면 이렇게 가리게 되거든. 그걸 피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해. 근데 그 고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그게 마음속에서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가 돼서 그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걸 막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굉장히 그 고통을 억누르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조카들 혹시 그런 억눌렀던 그 고통의 경험 그런 거 없어? 회피하고 싶었던 그래서 회피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경험은 없을까? 자 우리 PD님이 장황하대. 그래서 이거를 조카들이 바로바로 이거를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읽어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부모는 주고 자녀는 받는다. 삼촌이 이거 들으면서 되게 뼈 때리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 부모님들한테 드려야 되고 드린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가족 세우기에서는 부모는 주는 존재고 자녀는 받는 존재라는 거야. 거슬러서 자녀가 주려고 하면 그거는 집단적 양심을 거스르는 거라고 해.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너무 많은 선물을 받기 때문에 받은 만큼 보답할 방법은 없다. 단지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표현하는 길뿐이다. 그러게. 조카들 혹시 이런 거 없나 한번 생각해봐. 자녀들에겐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 패턴 모두 자녀로 하여금 진정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묶여있게 만든다. 이런 상황을 대하는 자연스럽고 성숙한 방법은 부모가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느끼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부모와 진정으로 연결되고 힘을 얻으며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한번 읽어볼게. 자녀가 부모를 향해 감사와 존경을 표현할 수 있다면 아이가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당신 없이는 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부모의 존재를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고 분리된 내면이 통합된다. 가족 세우기 세션에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크고 나는 작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자녀는 신성한 질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신체적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부모가 아이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이다. 부모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인정할 때 자녀는 부모의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힘을 전해줄 수 있다.
반면에 만약 자녀가 부모보다 현명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주려 한다면 자신이 부모에게 받지 못한 무언가를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대신 받으려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다. 조카들 한번 따라해 볼까?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하면서, 특히 막 미운 부모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만트라를 따라서 해봐. 당신은 크고 나는 작습니다. 아버지는 크고 나는 작습니다. 어머니는 크고 나는 작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 자, 이런 멋진 말들이 되게 많거든. 와,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 부모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모의 행동을 판단하면서 자신이 부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 신성한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를 작게, 자신은 크게 만드는 것이고 이는 집단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결국 머지않아 이 일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스스로를 벌주게 될 것이다. 희한하지? 그게 내가 엄마나 아빠가 이런 걸 잘못한 거, 부모라고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러는데 이 내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들어서 나는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나를 벌주게 된다는 얘기야. 삼촌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뼈 때리는 마음이 있었어. 우리 조카들이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들을 계속 삼촌이 읽어주고 있는데, 존경심 표현하기 읽어볼게요. 부모가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부모에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자로 규정짓고 무기력한 상태로 스스로를 방치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이들은 자신이 갖지 못한 사랑에만 집착하고 이미 자신이 받은 사랑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들은 부모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받으려 애쓴다. 하지만 부모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절을 하고 존중하는 순간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네. 삼촌이 근데 이 책을 추천하면서 조카들한테 바랬던 거는 그런 것 같아. 삼촌은 되게 멋진 아버지를 원했거든. 되게 뭔가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면은 아버지가 돈도 많고 되게 여유도 있고 그러면서 뭔가 지혜를 줄 수 있고 그런 부모를 바랬던 것 같아. 근데 돌이켜보면 부모가 나한테 아니면 부모가 부모의 인생에서 실수를 한 거 투성이거든. 그런 거 투성이야. 근데 자식으로서 그런 완벽한 부모를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에서 온전하게 자유로워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는 것 같아. 우리 조카들 중에서 그런 친구 없을까? 누군가가 되게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를 갖는다는 거는 아주 사소한 누군가의 시선, 어떤 말 이런 걸로도 되게 돌이키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아. 조카들도 그런 게 하나쯤이 없다면 지금 온전하게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못했다고 볼 수 있어. 삼촌은 단언컨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부족한 나의 부모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부족한 나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진정한 내가 누군지 알고 사랑하게 되고, 진정한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사랑하게 되고, 진정한 세상이 어떤 건지 알고 사랑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 우리 조카들한테 삶의 얽힘을 푸는 가족 세우기. 이 책을 삼촌은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쁜데, 조카들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라도 삼촌보다 훨씬 더 빨리 이거를 읽어보고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라든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해. 조카들 마음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특별히 더 정말 걱정하고 그러고 있는 부모는 누가 있을까? 형제들 중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특별히 너무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집착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온전하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게 되기 위해서 부모는 크고 나는 작다. 부모는 높고 나는 낮다. 라는 이 질서의 집단 양심에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의 이 유튜브를 마무리했으면 해. 조카들의 기쁘고 풍요로운 삶을 엉클 잔이 응원할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